공부를 시작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순간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마법과 같은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중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하는 욕망은 사람마다 당연히 있을 테고,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겠지만 저는 회사의 생산성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사는 항상 레버리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단위 업무들을 총합으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단위 업무의 곱의 형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레버리징이고, 그 레버리징을 위해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뭘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니지먼트의 핵심일 거거든요. 그럼 매니저가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자신이 레버리징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위 업무자 하나하나의 결과의 총합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너지를 못 내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고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당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겁니다. 매니저가 동기부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반면 동기를 빼앗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 번, 두 번 시전하는 것만으로 팀원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냐, 이런 기준점이 불명확할 수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기준을 제가 완벽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판단할 때 보통 뭐 기사나 글 쓸 때 5W1H 프레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기준에도 이 프레임을 적용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Y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성과와 수익을 올릴 건지라는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나 경영진이 탑다운으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런 이유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돼 라고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Y는 이제 그런 어떤 상위 관점에 필수적인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되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what이랑 when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을이란 얘기는 스콥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일들을 해서 결과물로 낼 건지가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when은 타임라인이죠. 우리가 이 결과물을 100년 뒤에 가지고 올 거야 하면은 그때는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 안이라든지, 이건 타임라인, when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란 얘기는 경영진과 실무자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Y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중요성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상황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돼, when이잖아요. What과 when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납득하고, 아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의를 하는 영역이에요. 누가라는 거는 회사 측면에서 리소스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누가 가장 적합할지를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랑은 상관없어요. How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가장 연관이 높은 놈이 How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내 방식대로 들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터치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겁니다. 자, 팀장이 팀원한테 이 일을 언제까지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일을 맡겼어요. 이 팀원은 일을 하는 스타일이 뭔가 빠르게 파악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뭔가 변경을 하고 개선점을 찾고 전체 그림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팀장이 그걸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냐, 각각 이틀씩은 조사 자료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고 뭐 일을 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의 강점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원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하우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원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도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둘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팀장이 챙겨야 될 거는 사실 하우가 아닙니다. what과 when이에요. 우리가 what과 when에 대해서 뭘 언제까지 하겠다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팀원이 그걸 못 갖고 왔을 때, what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겠죠. 일정을 어겼을 때 그 일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how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why와 what과 when까지는 서로 간에 합의하고 납득시켜야 될 영역이고, how에 대해서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된다. how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팀원이 굉장히 주니어예요. 일 자체를 배워가야 되는 시점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이 스스로 주니어임을 인정하고 내가 배워야 되고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만 how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원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몰라서 배워가고 있는 시점은 how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제 되게 애매한 게, 팀장은 자기가 코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팀원은 내가 코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사실 가장 애매한 건데, 사실 시니어 레벨한테 그런 코칭 명목으로 계속해서 how에 대해서 건든다는 자체가 동기부여를 완전 끊는 그 상황이겠죠. how에 대한 피드백이나 코칭 명목으로 하는 피드백은 주니어 레벨한테까지만 하는 게 맞다. 시니어에 대해서는 how를 피드백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좀 냉혹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시니어 레벨이면은 결과치로 뭔가를 가져오는 거를 서로 간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how에 대해서 코칭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시니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폐해와 어디까지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인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